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70쪽과 71쪽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문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장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승을 읽어 봅시다. 친구들은 장승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민속촌에서 장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책에서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워놓는다라는 구절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승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장승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장승.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았어요. 선생님이 문단이라는 말을 했네요. 문단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구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실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실은 하는 일이나 기능을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적는 것은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대요.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기능을 했대요. 그러면 어떤 기능인지 같이 살펴봐요.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아, 장승이 하는 역할은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나 봐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맞아요.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대요. 세 번째로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읽었던 첫 번째 글에서는 다 장승의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글을 읽어볼게요.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장승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얼굴 모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볼까요? 어떤 얼굴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얼굴도 그려져 있고 또 어떤 얼굴 있죠? 맞아요.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은 다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맞아요. 장승에 새겨진 얼굴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 장승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70쪽의 아래쪽에 보면 더 선명하게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장난꾸러기인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고 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얼굴의 장승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71쪽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71쪽 2번. 장승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글은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나요? 우리 첫 번째 글의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다시. 글의 1번에서는 무엇에 대한 글이었어요?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에 대한 글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장승의 얼굴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크게 몇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요. 1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이죠.
장승에는 여러 가지 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쓰는 동안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교과서에 정리하길 바래요. 3번. 2에서는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70쪽을 다시 살펴보아도 좋아요. 선생님처럼요. 장승의 무엇에 대한 글이었죠?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을 조각해 만들었다라는 다 내용이었어요. 얼굴에 대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선생님 친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낸 것을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돼요. 와, 우리 단원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문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있죠? 문단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단 문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들이 서로 다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야 된대요. 한 가지 생각이 포인트네요. 그런데 이 문단이 모이면 무엇이 된대요? 글이 된대요. 아하, 그럼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문단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 문단들이 모여서 뭐를 나타낸다고요?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된대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읽었던 장승을 문단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볼게요. 큰 3번입니다. 문단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 문단이 무엇인지 보니까 선생님 그래도 문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70쪽에 1번이라는 내용을 읽었었어요. 기억나죠? 그 1번이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테두리 치는 곳이 요 1번이에요. 이 1번의 내용은 다 어떤 것에 대한 것이었죠? 맞아요. 다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에 대한 거였어요. 구실은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을 나눠주는 구실도 하기도 하고 모두 다 장승의 구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문단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2번이라고 읽었던 내용 기억나나요? 다 어떤 것이었죠? 장승의 얼굴 모습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도 문단이에요. 그럼 문단이 총 몇 개가 나오나요? 문단은 총 이 글에서 2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단을 쓸 때 서로 막 섞어 놓으면 구분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했어요. 한번 선생님이 네모친 녹색 박스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맞아요. 친구들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 문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서 썼다면 문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칸을 꼭 들였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단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문단이 끝났을 때는 선생님이 밑줄 그어놓는 것처럼 자리가 남더라도 다음 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문단은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하는 문장이 뭐지? 자, 우리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다시 볼게요. 1번 동그라미에서 이
네모칸에 있는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미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장승은 여러 가지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대표하는 문장이고요. 나머지 문장은 뒷받침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글 2에서는 무엇이 대표하는 문장일까요? 맞아요.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뒷받침하는 문장이랍니다. 그럼 2번 읽어줄게요. 여학생 읽어줄까요? 시작!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 들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3번 남학생 읽어주세요.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꿉니다. 우리가 문단을 알았으니 뒤에 문단을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문단을 쓸 때 반드시 한 칸을 들여 썼는지, 그 다음에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꿨는지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